먹기만 해도 혈당이 저절로 떨어지는 굉장히 좋은 과일이 있는데요. 당뇨에 걸리면 평생 혈당 관리를 하며 맘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을 드신다면 췌장이 살아나고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서 건강한 노후 최고의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아서 혈당이 확 오르는 거 아니야? 괜히 먹었다가 수치가 올라가면 어쩌지? 하고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 당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설탕이나 과자 속의 단순당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자연에서 온 천연당이고 거기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까지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런 영양소들은 혈관 건강, 면역력, 그리고 세포 노화 방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 종합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관도 더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시기일수록 과일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인데요. 특히 껍질에 많으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또한 사과에는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는 혈관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혈관을 지키는 건 당 조절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사과는 바로 그런 역할을 똑똑히 해내는 과일입니다. 무엇보다 배고플 때 간식으로도 훌륭하니 과자나 빵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 대신 사과 반 개나 한 개를 간식으로 드신다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입도 심심하지 않아 식욕 조절에도 좋고요. 게다가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도 천천히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무엇이든 과하면 안 되듯 사과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하루에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 정도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몽인데요. 조금 시고 쌉쌀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은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에겐 특히 위험한데요. 자몽은 GI 지수가 25 정도로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란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도록 도와줘서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과식을 피하고 폭식을 줄이는 것인데 자몽을 식사 중간이나 전후로 적당히 드시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탄수화물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약, 일부 진정제나 항우울제와 함께 섭취하면 자몽 속 성분이 간에서 약물이 분해되는 작용을 방해합니다.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자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에는 당뇨병의 염증을 줄여주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진한 보랏빛을 만들어내는 천연 색소인데요.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블루베리를 먹으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도록 도와줘서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식이섬유인데요.
블루베리는 작지만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잘 유지시켜줍니다. 간식으로 몇 알만 드셔도 입이 심심하지 않고 다른 고탄수화물 음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요. 게다가 눈 건강에도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위한 항산화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당 조절과 눈 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문 과일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50에서 70g 정도가 적당한데 쉽게 하루 한 줌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단,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잼이나 시럽은 당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체리인데요. 체리는 맛이 달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당뇨 환자에게 꽤 괜찮은 과일입니다. 물론 먹는 양과 방법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요. 체리의 GI 지수는 대략 20에서 25 정도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할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또한 체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렸던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천연 항산화 물질인데요. 몸속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체리는 심장 건강과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관련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 들어있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돼요. 당뇨가 오래되면 수면 장애도 함께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한 번쯤 챙겨볼 만한 과일입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를 드시면 입도 심심하지 않고 혈당에도 부담이 덜 가는데요. 단, 말린 체리나 시럽에 절인 채소는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피하셔야 하고 생체리나 냉동 상태의 무가당 체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평소 자주 드셨지만 혈당 폭탄인 과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특히 여름철이면 자주 잡게 되는데요. 마시는 만큼 당 함량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망고 100g만 먹어도 탄산음료 한 캔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GI 지수도 꽤 높아서 혈당이 금세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망고를 드시게 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이를 조절하느라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피로감이나 두통 같은 증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생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망고 주스, 망고 스무디, 망고잼 같은 형태로 가공되면 설탕이 추가되고 섬유질은 빠지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해지고요. 포만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혈당 관리에는 큰 부담이 되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사실 말린 과일이라는 이름만 들어보면 뭔가 건강해 보이죠. 자연 그대로 과일을 말린 거니까 첨가물도 없고 몸에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린 과일은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겐 정말 안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리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당 성분은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말린 포도, 건포도는 겉으로 보기엔 작아졌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응축되어 있어서 작은 한 줌만 먹어도 생과일 몇 송이를 먹는 것과 같은 당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말린 과일의 혈당 지수가 높다는 점인데요. GI가 높다는 건 섭취 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뜻인데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 상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등 대부분의 말린 과일은 GI가 60에서 100에 가까운 경우도 많아서 조금만 드셔도 혈당이 확 치솟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말린 과일에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당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맛을 더하고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당 절임에 가까운 제품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식이섬유나 수분 함량이 생과일보다 훨씬 적다는 점인데요.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느리게 하고 포만감을 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줄고 수분이 사라지다 보니 먹었을 때 금세 배가 꺼지고 또다시 간식을 부르기 쉽습니다.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과일은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아침 대용으로 간식으로도 많이 드시죠.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부담 없이 자주 찾게 되는 과일인데요. 게다가 칼륨도 많고 섬유질도 있어서 분명히 건강한 과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달콤한 노란 바나나가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에는 꽤 높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은 대부분 단당류 형태로 섭취하자마자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는데요. 특히 익을수록 더 달아지고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혈당 지수도 올라갑니다. 잘 익은 노란 바나나의 GI는 약 60 이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녹색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를 소량 섭취하면 식이섬유와 저항성 성분이 더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단당류가 많고 혈당 지수도 높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기엔 분명히 부담이 큰 과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밥 지을 때 이것만 넣으면 혈당 뚝 떨어지고 당뇨 관리에 굉장히 좋은데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흰 쌀밥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잖아요. 당뇨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거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밥에 이것만 넣으신다면 당뇨병을 막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혈당 걱정 없이 배불리 먹고 당뇨를 막는 놀라운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흔히 밥이 보약이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고들 하시죠. 밥은 우리의 에너지 원천이고 주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흰 쌀밥, 즉 백미밥은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백미는 겉껍질인 쌀겨와 쌀룬을 완전히 제거하고 속살만 남긴 상태인데요. 그런데 껍질에는 원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 벗겨내면 남은 건 거의 전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분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당분으로 빠르게 바뀌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흰 쌀밥은 GI 지수가 아주 높은 음식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우리 몸은 이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마구 분비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점점 지치고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혈당이 빨리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금세 다시 배가 고파지고 또 뭔가 먹을 것을 찾게 되는데요. 포만감은 짧고 과식은 쉬워지고 체중은 늘고 결국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췌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드실 때 이것을 넣으신다면 혈당 쭉 내려주고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주입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흰쌀 대신 현미를 먹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미는 껍질이 없지만 현미에는 껍질이 있어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가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 하거나 가스가 차고 심하면 복부팽만과 통증까지 겪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 몸에 현미가 잘 안 맞나 보다 하고 다시 백미를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몸은 살리고 소화도 도와주는 똑똑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주 한 컵을 넣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전부터 한방이나 민간에서 활용해온 방법 중 하나예요.
소주에 들어있는 에탄올 성분, 즉 알코올이 현미 껍질 속에 있는 거친 식이섬유를 어느 정도 연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셀룰로스라는 단단한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만으로는 잘 부드러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이 가열되면서 이 섬유 구조를 살짝 풀어주고 쌀알 사이의 조직이 더 잘 퍼지게 도와주면서 밥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또한 알코올은 잡균이나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서 장기간 불리거나 여름철 밥을 지을 때 위생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소주는 밥을 지을 때 높은 온도에서 완전히 휘발되기 때문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실 땐 술맛이 나지도 않고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밥을 하실 때 소주 한 컵 정도만 넣으시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당뇨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뽕잎인데요. 예전에는 뽕잎 하면 차로만 드시거나 민간요법으로 당뇨에 좋다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사실 이 뽕잎을 밥을 지을 때 같이 넣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뽕잎에는 장 속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포도당으로 빨리 바뀌지 않도록 막아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당뇨나 혈당 전 단계에 계신 분들 또는 밥을 먹고 나면 자꾸 졸리거나 무기력해지는 분들께 정말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또한 뽕잎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속 염증을 낮추고요. 혈관 건강에도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틴, 퀘리세틴, 클로로필 같은 식물성 성분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중성지방 수치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뽕잎이나 뽕잎 가루를 준비하셔서 밥을 지을 때 쌀과 물을 넣은 다음 뽕잎 한 줌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현미든 백미든 어떤 쌀에도 잘 어울리고 밥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욕도 돋워줍니다. 세 번째는 팥인데요. 팥은 예로부터 몸이 붓는 걸 막아주는 이뇨식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붓기 빼는 데만 좋은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팥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복합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미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과 달리 소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 중이신 분들께 유익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속 나트륨이 쌓이기 쉬운데 칼륨은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 혹은 혈압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께 아주 좋은 자연요법이 되고요. 팥에 풍부한 사포닌과 볼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관리, 심지어 혈관 노화 예방에도 좋은데요. 그럼 팥을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궁금하시죠? 팥은 단단한 편이라 따로 한 소끔 끓여서 어느 정도 익힌 뒤 밥 지을 때 쌀에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팥을 삶은 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밥은 붉게 물들고 훨씬 더 건강한 맛이 나는데요. 자주 드신다면 자연스럽게 혈당과 혈압, 붓기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리와 녹차도 좋은데요. 기리는 슈퍼 곡물로 불릴 만큼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노후에 꼭 추천드리며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탁월한데요. 기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기리는 꼭 챙겨야 할 곡물인데요.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건강관리, 심혈관 질환 예방, 나아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그리고 밥 지을 때 녹차 우린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지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 손상, 혈압, 혈당 문제가 더 많아지는데 녹차는 그런 문제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자연 약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밥 지을 때 일반 물 대신 따뜻하게 우린 녹차물로 밥을 짓는다면 혈관 나이와 몸의 피로를 확 줄여주는 습관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식사나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녹차밥은 정말 좋은 선택인데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평소 자주 먹었던 음식 때문에 혈당 관리에 최악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떡입니다. 떡은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잔칫날에도 먹고 출출할 때도 먹고 부담 없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떡은 사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주로 찹쌀, 맵쌀, 쌀가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탄수화물은 씹는 순간부터 소화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먹고 나면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어져 과식하기 쉽고 조금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데요. 특히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노후에는 매우 위험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다음은 과일 주스인데요. 과일인데 뭐가 나빠? 비타민도 있고 천연이라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과일은 씹어서 먹는 것과 즙으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섬유질은 다 빠져나가고 당분만 남은 액체가 되는데요. 특히 과당과 포도당은 주스를 마시자마자 관과 혈액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한 컵 마셨다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과일 수십 개를 한 번에 마시는 셈이 되는데요. 게다가 포만감은 적고 금방 배가 고파져서 식사량까지 늘어나게 만드는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면인데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간편하고 맛있어서 끊기 어려운 음식이죠. 하지만 라면은 탄수화물, 나트륨, 지방, 화학 첨가물까지 당뇨에 안 좋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혈당 폭탄 음식입니다. 면발 자체가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들어져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단시간에 확 올리고 스프는 설탕, 포도당, 나트륨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콩팥 기능까지 위협하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라면을 먹으면 자꾸만 당기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혈당이 불안정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소 자주 먹는 이런 음식들로 인해 우리 몸의 혈당 균형을 무너뜨리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들어 당뇨병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당뇨라는 건 참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병이죠. 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건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식사 후 10분은 꼭 움직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몸의 근육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혈당을 에너지로 바로 써버릴 수 있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식사 후 산책을 10분만 해보세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냥 천천히 걷거나 집안 정리만 살짝 해도 혈당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손으로 먹을 걸 준비하는 습관인데요. 요즘은 외식, 간편식, 배달 음식을 정말 자주 시켜 드시잖아요. 그 음식들 속에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기름이 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드셔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내가 직접 밥을 짓고 간을 조절하고 재료를 선택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밥 지을 땐 앞에서 설명드린 음식들을 활용해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자인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게 결국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기능을 방해합니다. 즉 마음이 불안정하면 혈당도 따라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아침 기상 후와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이 작은 호흡만으로도 우리 몸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당뇨는 큰 노력보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변화하는데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